예. 뉴스톱10이 고른 두 번째 2위 소식은요. 연막탄 터뜨리며 퇴진. 자, 이 소식을 준비했는데 바로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바로 저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는 도중에 이 붉은색의 연기를 내뿜는 연막탄, 이거를 세 차례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요즘에 사실 이런 집회를 해도 평화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질서를 잘 지켜서 큰 충돌은 없었는데 어제 연막탄이 터져서 한 명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 연행이 됐고 지금 저렇게 연막탄을 터뜨리는 상황이면 이미 평화적인 집회로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런 지금 탄핵 관련 집회를 계속 열고 있는 단체 중에서요. 자주통일평화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원래는 명칭이 뭐였냐면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였어요. 이 단체가 올해 6월에 이름을 바꿔서 자주통일평화연대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단체가 지금 북한의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지금 들고 나오면서 북한에서도 그 단체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체가 자주통일평화연대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서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집회를 보도를 합니다. 보도를 하는데 고층 건물이나 이 좋은 자동차 이런 것이 사진에 드러나게 보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해서 보도를 해요, 사진을. 그런데 지금 저렇게 연막탄을 터뜨린 장면이 아마 북한에서도 보도가 될 겁니다. 저렇게 연막탄으로 이렇게 뻘겋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니까요. 하지만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집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전 강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취지의 탄핵의 밤이란 행사를 개최했죠. 이것도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 가슴은 답답했었지. 동네포만 구경하지 그만 떠시고 소말 사라지세지. 윤석열 조건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하고 올해 안에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집회와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권위를 쿠데타적인 발상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 강독구 몸을 던져 윤석열 정권의 불법에 맞서 반드시 탄핵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최소 평론가. 네. 탄핵의 밤 행사가 그제 열렸는데 국회 안에서 열린 것이 이 장소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 개인이 탄핵에 찬성하든 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법에 보장된 대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렇게 탄핵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장이나 거리에서 할 얘기를 국회안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국회라는 모든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데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탄핵을 저는 주장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하면 될 일이지만 물론 저게 대관을 국회의원 이름으로 대관하면 모든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말하자면 법률적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쨌든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 말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말로 탄핵 빌드업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장 외에서 소리를 칠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국회 내로 가지고 들어와서 과연 저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 의사를 직결하는 그런 곳에서 저렇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게 온당한지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김직 전 대변인,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나왔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강덕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은 독재 정권의 앞잡이고 반드시 국민 손에 심판받을 것이다. 난 끝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덕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어떤 당론 이런 걸 논의할 정도의 어떤 일체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팩트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강덕구 의원이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건 지난 9월 18일 날 그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 연대라고 해서 진보당,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 12명이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 지금이 국정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받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알렸거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마 어제 행사는 그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강덕구 의원의 어떤 이 개인적인 의정 활동 부분이지 그것이 민주당과 어떤 당 지도부와 교감을 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 오늘 김윤덕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제 국회에서 열렸던 탄핵의 밤 포스터를 보면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3년도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총선에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9월이니까 3개월도 안 남은 상태. 3개월도 길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김직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탄핵과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자제하라라는 오늘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 중이나 또 최근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혹시 윤석열 정권이 너무 뭐 임기가 반도 안 됐습니다만 이거 너무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일꾼이 머슴이 일 안 하고 더군다나 주인을 넘보면 주인을 깔보면 업신여기면 혼내고 문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쓰지 말아야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 해지해야죠.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들이 잘하면 계속하게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예, 성취인 부의장. 물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당이 잘못하면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최근에 올렸던 군주 민수 저 단어에서 보면 이 사자성어가 결국은 탄핵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더군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주권자들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사실 이제 목적이 아니라 수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인 건데 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주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사법적 탄핵이라고 하죠. 소추를 의회에서 하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권한이 의회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권한은 주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뜻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난 총선 때 그런 발언을 했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유세를 도는 과정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는 원래 야당은 이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정권 심판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권자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 우리에게 표를 줘서 야당에게 표를 줘서 뭐 탄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표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초단체장 내석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 그 권한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드리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지 탄핵을 암시한다?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룡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주민수란 저 단어. 지금 일련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런 군주민수라는 SNS 내용을 올리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왜 탄핵으로 해석이 되냐면, 자, 강득구 의원이 저렇게 국회의원회관에서 버젓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를 위해서 대관해주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극체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반해서 저런 행사를 대관해주고 개최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는 게 가능합니까? 탄핵 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거기에 가담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그만해라, 해체해라라고 하면은 바로 해체할 당 아닙니까? 그리고 강득구 의원에게도 이거 행사 대관 잘못했다, 사과해라라고 하면 사과할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는 민주당이에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SNS나 혹은 그 유세 과정에서의 멘트들이나 전부 다 민주당이 탄핵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뭐 6개월도 안 돼서 2022년 10월부터 탄핵 집회에 일부 의원들이 참석해 왔다면서 이건 옛날부터 준비돼 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저 2022년 10월입니다. 지금 아직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태, 지금도 빠르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는데 당시엔 정말 정권 초기였단 말이죠. 저 때부터 주장을 해와서 계속 정권을 흔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민주당의 의원 17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한 180명 됐죠. 그중에 몇 명의 의원들이 저런 그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당 전체의 어떤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혹세무민이고, 그리고 이걸 또 너무 침소봉대 해석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전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 방향을 바꿔라. 지금 그게 4월 총선의 민심이었는데 그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국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지금처럼 하시는 대로 그냥 쭉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견인해야 할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빠른 국정 전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그 어떤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탄핵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과연 이 후폭풍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